안녕하십니까. 요양보호사 시험 기출문제 32회 필기시험 편입니다. 이미 말씀드린 바와 같이 31회는 시행되지 않았기 때문에 문제 자체가 없습니다. 그리고 지금 하고 있는 이 1년의 시리즈는 전부 다 실제 시험에 출제되었던 기출문제만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 시험에서는 기출문제, 이미 출제된 문제들이 계속 반복적으로 출제되기 때문에 기출문제를 풀어보는 것은 아주 중요한 것입니다. 1번으로 들어가겠습니다. 노인 부양 문제의 해결 방안은 세대 간의 소통을 줄인다. 사회와 가족이 협력하여 부양한다. 획일적인 노인복지 서비스를 제공한다. 시설 중심의 돌봄 서비스로 개편한다. 부양 책임은 전적으로 장남이 감당한다. 네, 정답은요? 그렇습니다. 사회와 가족이 협력해서 부양한다입니다. 2번입니다. 노년기에 나타날 수 있는 특성은 경직성 감소, 내향성 감소, 유대감의 감소, 의존성의 감소, 조심성의 감소. 노년기에 나타날 수 있는 특성, 그렇죠? 유대감의 감소입니다. 1번은요. 경직성이 증가하죠. 내향성도 증가합니다. 근데 감소 틀렸고요. 의존성도 증가하죠. 그래서 틀렸고요. 조심성도 증가합니다. 예, 감소라고 다 틀렸습니다. 그래서 유대감은 감소합니다.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네, 유대감의 감소. 3번입니다. 장기 요양 서비스 제공 계획을 수립하기 전에 대상자의 신체적, 심리적, 사회 환경적 상황을 파악하는 평가 방법은 욕구평가, 자가평가, 총괄평가, 형성평가, 효과평가. 장기계획 수립 전 대상자의 신체적, 심리적, 사회 환경적 상황을 파악하는 평가 방법. 그렇죠? 네, 욕구를 평가해야겠죠? 네, 3번에 1번이 되겠습니다. 욕구평가입니다. 4번입니다. 노인 장기 요양보험제도의 재원 조달 방식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시설급여 15%, 재가급여 20%, 보험료 예상 수입액의 20%를 국가에서 부담, 전체 재원은 보험료와 국가지원으로 구성된다. 공단은 장기 요양보험료와 건강보험료를 별도로 징수한다. 옳은 것은 무엇인가 그랬습니다. 그렇죠? 정답은 3번입니다. 보험료 예상 수입액의 20%를 국가가 부담합니다. 1번은 뭐가 틀렸을까요? 시설급여를 이용하면 15%가 아니라 몇 프로죠? 그렇습니다. 20%를 본인 부담이죠. 재가급여를 이용하면 20%가 아니라 그렇습니다. 15%를 본인 부담합니다. 전체 재원은 보험료와 국가지원, 이것 말고도 또 하나가 있죠. 그렇죠. 본인 부담. 이것으로 전체 재원이 마련되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보험료, 국가지원, 본인 부담. 이게 전체 재원입니다. 공단은 장기 요양보험료와 건강보험료를 별도로 징수한다. 아닙니다. 별도 징수하는 것이 아니라 그렇죠. 건강보험료에 포함되어서 징수하게 되죠. 통합징수입니다. 그러므로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다시 한 번 더 살펴보겠습니다. 시설급여를 이용하면 그렇죠. 본인부담 20%, 재가급여는 본인부담 15%, 보험료 예상 수입액의 20%는 국가에서 부담하고요. 전체 재원은 보험료, 국가지원, 본인부담 이렇게 구성되고요. 그 다음에 공단은 장기요양 보험료와 건강보험료를 어떻게 한다고요? 통합징수해서 그렇죠. 장기요양 보험료와 건강보험료를 각각 독립회계로 나누어서 관리하게 됩니다. 5번입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장기요양 등급 외의 대상자에게 노인체조, 게이트볼 등의 활동을 지원하는 사업은 노인체조, 게이트볼 등의 활동 지원, 노인의료 서비스, 노인건강관리사업, 덕고노인보호사업,
노인 돌봄 종합 서비스, 만성질환자 사례 관리 사업, 노인 체조나 노인 게이트볼은 뭡니까? 그렇죠. 노인 건강 관리 사업이죠. 5번에 2번입니다. 6번입니다. 대상자의 불편함을 경감하기 위해서 식사, 목욕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요양보호사의 역할은 식사, 목욕 등입니다. 그렇습니다. 이건 뭡니까? 그렇죠. 숙련된 수발자로서의 역할이죠. 6번에 5번을 얘기했습니다. 7번입니다. 요양보호 서비스 제공 원칙으로 옳은 것은 대상자에게 욕창 드레싱 서비스를 제공한다. 대상자의 사생활에 대해 자유롭게 이야기한다. 대상자의 상태와 관계없이 서비스를 제공한다. 계획된 서비스 외에 임의로 서비스를 추가한다. 서비스를 제공하기 전에 대상자의 습관을 먼저 확인한다. 네, 정답은 그렇습니다. 5번이죠. 이것이 다 틀렸다는 건 아시겠죠? 네, 서비스를 제공하기 전에 대상자의 습관을 먼저 확인합니다. 8번입니다. 다음 상황에서 알 수 있는 노인 학대의 유형은 대상자가 건강이 악화됨에도 계속 술을 마신다. 요양보호사가 집안에 쌓인 쓰레기를 치우려고 해도 대상자가 거부한다. 방임, 유기, 자기방임, 신체적 학대, 정서적 학대. 이것은 지금 누군가가 대상자를 학대한다는 그런 개념은 아니죠. 대상자 스스로 자포자기한 겁니다. 그렇죠? 대상자가 건강이 악화됨에도 계속 자기가 술을 마시고 쓰레기를 치워준다고 해도 그냥 거부하고 치우지 말라고 한다. 이건 뭡니까? 그렇죠. 자기 포기, 자기 방임입니다. 9번입니다. 학대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노인을 일정 기간 동안 보호하고 심신치유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기관은 노인복지회관, 주간보호센터, 노인보호기관, 정신건강복지센터, 학대 피해 노인 전형쉼터. 그렇죠? 학대로 인한 학대죠. 심신치유 프로그램 제공. 그러면 그렇습니다. 학대 피해 노인 전형쉼터를 지금 말하는 겁니다. 10번입니다. 다음과 같은 내용을 포함하는 성희롱의 유형은 외모에 대한 성적인 평가와 비유, 이상한 눈초리로 안마를 해달라고 조르기, 사회적 성희롱, 시각적 성희롱, 언어적 성희롱, 위계적 성희롱, 육체적 성희롱. 자, 실제적으로 뭐 만지거나 이런 것은 없죠. 외모에 대한 성적인 평가와 비유. 지금 뭘로 하는 겁니까? 말로 하는 거죠. 이상한 눈치를 안마를 해달라고 조르기. 말로 하는 거죠. 그러면 결국 이것은 뭡니까? 말로 하는 거니까 언어적 성희롱이 되겠습니다. 10번에 3번입니다. 11번입니다. 다음과 같은 상황에서 요양보호사의 권리를 보장하는 법은 보호자에게 폭언 및 신체폭력의 위협을 받아 안전상의 이유로 업무를 중단했을 때 기관장은 요양보호사에게 불리한 처우를 해서는 안 된다. 노인복지법, 국민건강보험법, 산업안전보건법,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예, 이러한 문제를 고를 때는 지금 신체적 위협을 받았다는 거예요. 폭언이나 신체 위협을 받았다. 근무하는데 위협을 받은 겁니다. 그래가지고 어떤 이유가 생겼습니까? 안전상 이유가 생겼어요. 그러면 어떤 법이 적용되겠느냐 하는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산업안전보건법이에요. 안전. 재해를 입었다면 예, 산재가 해당되겠지만 지금 안전상의 문제로 업무를 중단했다는 겁니다. 신체적 위협을 받기 때문에 업무를 더 이상 할 수 없다. 중단했을 때 이것을 보호하는 법은 뭐냐? 예, 산업안전보건법입니다. 12번입니다. 요양보호사가 서비스를 제공하는 동안 직업윤리를 준수한 사례는 대상자를 선별해서 서비스를 제공했다. 높은 장기 요양 등급을 받을 수 있게 도와주었다. 대상자와 친밀감을 유지하기 위해 유아어, 그렇죠. 어린애에게 하는 그런 말을 사용하였다. 제가 방문 시 대상자가 없어서 다음 방문일을 메모로 남겼다. 동료 요양보호사에게 근무를 대신해달라고 사적으로 부탁하였다. 정답은요? 네, 그렇습니다. 제가 방문 시 대상자가 없어서 다음에 언제 방문할게요. 라고 메모를 남겼다. 이것은 바로 한 것이죠. 나머지는 다 틀렸다는 것은 아시겠죠?
13번입니다. 대상자가 다음과 같이 말할 때 요양보호사의 대응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나는 70평생에 밥보다 간식을 많이 먹던 사람인데 여기 음식은 영 맞지 않네. 입맛이 없으니 기력도 없고 간식만 드시면 안 돼요. 제 입맛은 괜찮은데요. 시간이 지나면 적응이 되실 거예요. 제가 따로 간식을 준비해서 챙겨드릴게요. 힘드시겠지만 세 끼를 규칙적으로 드시는 게 좋아요. 정답은요? 그렇습니다. 5번이죠. 훈계하거나 반박하거나 부정하거나 이러한 용어는 별로 좋지 않습니다. 힘드시겠지만 세 끼를 규칙적으로 드시는 게 좋습니다. 5번이 정답입니다. 14번입니다. 시설에서 대상자가 다른 대상자를 성추행하는 것을 발견했다. 성추행 자가 나오면 그렇죠. 거절, 단호함, 중단시키는 거죠. 이러한 용어들이 반드시 들어갑니다. 큰 소리로 꾸짖는다. 가족에게 알리고 퇴소시킨다. 대상자 행동을 못 본 척한다. 동료 요양보호사와 대처 방법을 의논한다. 행위를 중단시키고 시설장에게 즉시 알린다. 네, 정답은 5번이죠. 일단 중단시켜야 합니다. 그리고 시설장에게 즉시 보고하면 됩니다. 15번입니다. 대상자의 가족이 복지연구 구입을 부탁했을 때 대처 방법은 복지연구를 개요해준다. 직접 구입에 가져다준다. 대신 구입해주고 사례금을 받는다. 복지연구 구입 관련 정보를 제공한다. 평소 알고 있는 업체에서 구매하도록 권유한다. 정답은요? 그렇습니다. 예, 정보를 제공할 수는 있겠죠. 뭐 예를 들어서 네이버에 들어가지고 복지연구 쳐보십시오. 그러면 다 나옵니다. 뭐 이런다든가요. 예, 또는 뭐 보건복지부의 어느 사이트에 들어가서 복지연구 구입 뭐 어떻게 쳐보면 거기에 정보가 다 나옵니다. 이러한 정보를 제공하는 것까지는 할 수 있지만 나머지 1, 2, 3, 5번 같은 경우는 금지되는 겁니다. 해서는 안 되는 것이죠. 네, 15번에 4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16번입니다. 근골격계 손상을 예방하기 위한 전신 스트레칭의 방법은 상, 하, 좌우 교대로 스트레칭한다. 한 가지 자세를 5분 이상 유지한다. 통증이 느껴질 때까지 동작을 반복한다. 동작과 동작 사이에 쉬지 않고 진행한다. 스트레칭된 상태에서는 숨을 최대한 참는다. 네, 정답은 그렇습니다. 1번입니다. 상, 하, 좌우 교대로 스트레칭합니다. 17번입니다. 요양보호사가 감염으로부터 자신을 보호할 수 있는 방법은 예방적으로 항생제를 복용한다. 분비물을 만진 후 휴지로 손을 닦는다. 감염 증상이 나타나면 예방접종을 한다. 서비스를 제공할 때마다 멸균 장갑을 착용한다. 임신한 경우 수두 증상이 있는 대상자와는 접촉을 피한다. 네, 정답은요? 그렇습니다. 5번이죠. 임신했다면 수두 증상이 있는 대상자와는 접촉을 피해야 합니다. 1, 2, 3, 4는 어디가 틀렸는지 아시겠죠? 예, 병 걸린 다음에 항생제, 뭐 분비물 만졌으면 그렇죠. 예, 물로 씻고 뭐 비누칠에 씻는다든지 휴지로 손 닦는다. 그래서 1, 2, 3, 4는 틀렸고 5번이 맞습니다. 다음과 같은 증상을 보이는 질병은 관절 연골의 마모, 닳았다는 거죠. 퇴화, 계단을 올 때 심한 무릎 통증. 그러면 뭐겠습니까? 그렇죠. 마모되고 퇴화됐다. 퇴행성 관절염이죠. 19번입니다. 만성기관지염 대상자의 가래 배출을 돕는 방법. 가래 배출. 해열제 투여, 심호흡을 한다, 수분 섭취를 제한한다, 실내 공기를 서늘하게 유지한다, 똑바로 누워 안정을 취하게 한다. 어떻습니까? 가래 배출을 도우려면 그렇죠. 심호흡을 하게 하는 것이 좋죠. 이러한 경우에 해열제 투여하거나 수분 섭취 제한하거나 이런 건 좋지 않습니다. 복압성 요실금을 관리하는 방법은 복압성은 뭡니까? 그렇죠. 배 압력이 방광을 눌러서 요실금을 그, 유발하는 겁니다. 체중을 조절한다. 매시간 화장실을 간다. 꽉 조이는 옷을 입는다. 규칙적으로 줄넘기를 한다. 섬유소가 좋은 음식을 먹는다. 답은요? 그렇습니다. 체중을 줄여서 복압을 낮춰줘야겠죠.
21번입니다. 노인 대상자에게 대상포진이 발생하는 원인은, 대상포진의 발생 원인은 무엇입니까? 그렇습니다. 면역력이 저하됐기 때문에 발생하는 것입니다. 23번입니다. 노화에 따른 피부계의 변화는 손발톱이 얇아진다, 머리카락이 굵어진다, 피하지방이 증가한다, 입가와 뺨의 털이 증가한다, 모근의 멜라닌 세포가 증가한다. 정답은요? 네, 맞습니다. 입가와 뺨에 털이 증가합니다. 노화가 되면요. 예, 손발톱은 두꺼워지죠. 예, 머리카락은 얇아지고 피하지방은 감소합니다. 모근의 멜라닌 세포가 감소하기 때문에 이제 백발이 되는 거죠. 네, 정답은 4가 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네, 23번입니다. 침상에 누워있는 대상자의 욕창을 예방하는 방법은 6시간마다 체위를 변경한다. 격일로 피부 상태를 점검한다. 침대 시트는 주름지지 않게 유지한다. 목욕을 한 후 전신에 파우더를 바른다. 물수건을 대주어 피부를 촉촉하게 한다. 네, 욕창을 예방하는 방법은 그렇죠. 침대 시트는 주름지지 않게 하고요. 침대는 그렇습니다. 건조하게 해줘야 합니다. 습기가 차면 안 되죠. 네, 전신에 파우더 발라도 이거 습기가 유지돼서 안 됩니다. 그리고 6시간마다 체위를 변경한다는 2시간마다 한 번씩 체위를 변경해 주는 게 좋죠. 피부 상태는 수시로 점검해야겠죠. 그래서 23번은 3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24번입니다. 소뇌가 손상된 뇌졸중 대상자에게 나타날 수 있는 증상은 소뇌 손상입니다. 뇌졸중이요. 그러면 답은 그렇죠. 균형감 상실이 되겠습니다. 25번입니다. 선망이 있는 대상자를 돕는 방법은 네, 여러 번 제가 이 선망을 설명드렸었죠. 큰 소리로 대화한다. 신체 활동을 억제한다. 가족의 방문을 제한한다. 가족 사진을 침상 가까이 둔다. 밤에는 커튼을 치고 불을 켠다. 정답은요? 네, 그렇습니다. 가족 사진을 침상 가까이 둔다입니다. 자, 한번 더 살펴보겠습니다. 큰 소리로 대화한다. 어디가 틀렸을까요? 그렇습니다. 단호하고 부드러운 목소리로 말해야 합니다. 대상자를 부드럽게 마주와서 뭐합니까? 위협을 느끼지 않게 합니다. 큰 소리는 위협을 느껴서 대상자의 증세를 악화시키게 되겠죠. 그래서 큰 소리로 대화한다는 틀렸습니다. 신체 활동을 억제한다도 틀렸죠. 대상자가 할 수 있는 일은 스스로 하도록 지지해 줘야 합니다. 움직이고 할 수 있도록 지지해 줘야 합니다. 가족의 방문을 제한한다. 이것도 틀렸죠. 대상자와 접촉하는 사람 수는 줄여줘야 합니다. 헷갈리고 번잡하죠. 그렇지만 친숙한 가족 구성원이 자주 방문하도록 이것은 오히려 장려해야 합니다. 그래서 가족이 자주 방문하게 해줘야 합니다. 그리고 가족 사진을 침상 가까이 두는 것은 좋습니다. 밤에는 커튼을 치고 불을 끈다고 그랬는데 불을 끄지 않고 어떻습니까? 창문 닫고 커튼 치고 불은 켜둔다입니다. 이것이 선망이 있는 대상자를 돕는 방법입니다. 다음은 수분 섭취를 제한해야 하는 질병과 수분 섭취를 오히려 수분을 섭취하도록 해야 하는 질병을 간단히 한번 보고 문제를 풀어볼게요. 수분의 섭취를 제한해야 하는 것은 어떤 질병이냐면 간경화, 신부전, 신부전. 신부전은 이게 심장이에요. 신부전은 콩팥이죠. 그죠? 부신기능 저하증, 그 다음에 심한 갑상선 저하증. 이러한 것들은 수분 섭취를 제한해야 합니다. 이 나머지 항목들은 한번 읽어보십시오. 그 다음에 수분을 오히려 충분히 섭취해줘야 되는 것이 있어요. 그건 뭡니까? 염증성 비뇨기 질환. 물을 많이 마셔서 소변으로 자꾸 흘러내려줘야 되기 때문에 그 다음에 폐렴, 기관지염 이런 호흡기 질환이 걸리면 열이 오르고 호흡이 가빠져서 피부와 호흡기를 통한 수분 배출이 늘어나기 때문에 물을 충분히 마셔야 합니다. 폐렴, 그 다음에 고혈압, 협심증 물을 충분히 마셔줘야 합니다. 혈액 속에 수분이 부족하면
혈액의 점도가 높아져서 혈액 흐름에 지장을 받기 때문에 이때 혈전이나 지방이 혈관벽에 들러붙을 수 있기 때문에 하루에 최소 2리터 정도의 물을 마셔줘야 한다. 그 다음에 당뇨병, 신부전증 합병이 없는 당뇨병 대상자는 물을 자주 마셔서 혈당이 올라가는 것을 막아야 합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수분을 충분히 마셔야 하는 건 염증성 비뇨기 질환, 폐렴, 기관지염, 고혈압, 당뇨병 이런 것은 물을 많이 마셔줘야 합니다. 자, 이제 질병에 따른 영양관리 방법을 볼게요. 결핵, 단백질 섭취 제한, 폐렴, 수분 섭취 제한, 대장암, 육가공품 섭취 제한, 신부전, 수분 섭취 권장, 갑상선 기능 저하증, 염분 섭취 권장. 답은요? 네, 그렇죠. 대장암, 육가공품 섭취를 제한해줘야 합니다. 자, 결핵은 오히려 단백질 섭취를 늘려줘야죠. 그래서 몸이 이길 수 있게 만들어줘야 합니다. 아까 봤죠? 폐렴은 수분 섭취를 충분히 해줘야 합니다. 신부전은요, 예, 수분 섭취가 권장돼서 수분 섭취를 제한합니다. 그 다음에 갑상선 기능 저하증, 염분 섭취는 어느 경우에도 거의 다 제한되죠. 권장 틀렸습니다. 그래서 답은요, 예, 대장암, 육가공품 섭취 제한이 맞습니다. 27번입니다. 대상자의 수면을 돕는 방법은 알코올을 섭취하게 한다. 저녁에 과식하지 않게 한다. 낮에 졸고 있으면 이불을 펴준다. 취침 전에 집중할 수 있는 일을 하게 한다. 잠이 안 올 경우에 편한 시간에 취침하게 한다. 정답은요? 그렇습니다. 저녁에 과식하지 않게 해서 일과 편안하게 해서 잠이 잘 오도록 수면을 도와줘야 합니다. 27번, 2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28번입니다. 노인이 운동을 꺼리게 되는 신체적 변화는 폐활량 증가, 골밀도 증가, 심장 근육의 수축력 증가, 근육 피로도 감소, 자극에 대한 반응 감소. 정답은요? 네, 그렇습니다. 5번이죠. 자극에 대한 반응이 감소하기 때문에 운동을 꺼리게 됩니다. 1번은요. 폐활량이 증가가 아니라 감소죠. 골밀도가 증가가 아니라 감소입니다. 골밀도, 즉 뼛속에 구멍이 별로 없죠. 예, 이걸 골밀도라고 그래요. 골밀도가 증가하면 구멍이 많다는 얘기고, 골밀도가 증가하면 촘촘하다는 얘기고, 골밀도가 감소하면 구멍이 많다는 얘기예요. 심장 근육의 수축력은 어떻습니까? 노인이 되면 감소하죠. 증가 틀렸고요. 근육 피로도는요. 증가하죠. 감소가 아니라 틀렸고요. 자극에 대해서 반응이 감소하기 때문에 그렇죠. 이것을 우리가 다른 말로 하면 뭐라고도 하겠어요? 둔화 이런 말로도 할 수 있겠죠. 그래서 노인이 운동을 꺼리게 된 거죠. 28번에 5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29번입니다. 노인에게 발생할 수 있는 성적 문제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당뇨병은 발기부전을 일으킨다. 관절염은 오르가즘을 지연시킨다. 뇌졸중은 성생활을 불가능하게 한다. 알코올 과다 섭취는 성기능을 향상시킨다. 질분비물 증가로 성교시 통증이 감소한다. 정답은요? 그렇습니다. 당뇨병은 발기부전을 일으킵니다. 2번은 뭐가 틀렸나요? 관절염은 오르가즘을 지연시킨다? 그렇죠. 관절염은 이제 성생활에 불편을 주겠죠. 예, 무릎이라든가 이런 뼈마디가 아프니까. 그렇지만 오르가즘을 지연시키지는 않죠. 뇌졸중은 성생활을 불가능하게 하지는 않습니다. 알코올 과다 섭취는 성기능을 퇴화시키게 되겠죠. 저하시키게 되겠죠. 향상이 아니고요. 질분비물 증가로 성교식이 어떻습니까? 통증이 증가하게 되죠. 감소가 틀렸죠. 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30번입니다. 혈압약과 함께 섭취했을 때 혈압을 상승시킬 수 있는 건강기능식품. 그렇죠. 인삼이죠. 31번입니다. 노인에게 10년마다 추가해야 하는 예방접종. 예, 몇 번 이 문제를 다루었죠? 그렇습니다. 화상풍 디프테리아입니다. 32번입니다. 보고 내용이 복잡, 자료가 보존을 필요로 할 때, 그럼 무슨 보고로 해야겠습니까? 복잡하고 자료 보존이 필요하다면 그렇습니다. 서면으로 보고해야겠죠. 문서화시켜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33번입니다. 방문 요양 서비스를 제공한 후에 작성한 기록지의 내용으로 적절한 것은
구체적으로 기록한 것이 무엇인가 이렇게 보면 됩니다. 예, 의사소통이 원활하다. 얼마나 원활한가. 식사량이 조금 줄었다. 얼마나 줄었는가. 자주 대소변 실수를 한다. 자주라는 것이 하루에 몇 번. 오랜만에 기분이 좋다. 오랜만이라는 게 예, 뭐 24시간 만인지 그렇죠. 72시간 만인지. 오전 10시에 기저귀를 교환했다. 예, 구체적이죠. 답은 5번이 되겠습니다. 이제 사전 연명 의료 의향서를 한번 보겠습니다. 사전 연명 의료 의향서를 작성할 수 있는 사람은 말기 환자나 임종 과정 전에 있는 19세 이상인 사람. 여기서 말기 환자란 적극적인 치료에도 불구하고 근원적인 회복 가능성이 없고 점차 증상이 악화되어서 보건복지부의 절차와 기준에 따라 담당 의사와 해당 분야의 전문의 한 명으로부터 수개월 이내에 사망할 것, 수개월 이내에 사망할 것에 대한 진단을 받은 환자. 연명의료란 임종 과정에 있는 환자에게 심폐소생, 혈액투석, 항암제 투여, 인공호흡기 착용 등 치료 효과 없이 임종 과정의 기간만을 연장하는 의학적 시술. 이것을 안 하겠다는 거예요. 나 심폐소생술 하지 마세요. 혈액투석 하지 마세요. 항암제 투여하지 마세요. 인공호흡기 착용하지 마세요. 어떤 경우에요? 단순히 그렇죠. 치료는 안 되는데 연명만 하는 이러한 것을 하지 않겠다라고 사전에 미리 의향서를 적어내는 겁니다. 치료 효과 없이 임종 과정의 기간만을 연장하는 이런 의학적 시술을 하지 않겠다. 이런 연명 의료를 중단한다는 의향을 명시했다 하더라도 중단할 수 없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통증 완화를 위한 의료행위. 그렇지. 진통제 놔줬다. 그리고 최소한의 영양분 공급과 물 공급. 이거는 중단할 수 없어요. 그 다음에 산소의 단순 공급. 그렇죠. 그것이 연명이 아니고 호흡곤란에 좀 산소호흡기 되어 있다든가 이런 거는 중단할 수 없습니다. 연명 의료 중단은 회복 불가능한 말기 환자가 무의미한 치료를 중단하고 자연적인 죽음을 받아들인다는 점에서 이것은 존엄사, 안락사와도 또 다르다. 자, 어떤 사람이 할 수 있냐? 19세 이상의 성인이면 누구나 사전 연명 의료 의향서를 작성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냥 작성을 해서 되는 게 아니야. 사전 연명 의료 의향서 등록 기관에다가 뭐 해야 합니까? 등록해야만 해요. 그래야 효력을 갖게 됩니다. 언제든지 한번 작성했다고 해서 취소하거나 변경할 수 없냐? 아니에요. 언제든지 변경하거나 처리할 수 있어요. 사전 연명 의료 의향서에 기록된 연명 의료 중단 등 결정에 대한 작성자의 의사는 향후 작성자를 진료하게 될 담당 의사와 해당 분야의 전문의 이름이 동일하게 작성자를 임종 과정에 있는 환자라고 판단한 경우에만 이행됩니다. 확인할 수 있어야만. 그 다음 연명의료의향서를 등록했다고 해도 이것이 의료기관에 연동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족들에게 이 사실을 알려줘서 본인이 이러한 연명의료의향서를 작성했습니다. 라는 것을 미리 전달해 두어야 합니다. 연명의료 정보 처리 시스템을 해볼 수가 있어요. 사전 연명의료의향서 작성 여부를 열람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사전 연명의료의향서 등록 기관은 어디예요? 네, 국립연명의료관리기관이에요. 만약에 이것을 네이버에 한번 들어가 쳐보세요. 그러면 이 기관이 나오게 되고요. 자세한 내용들이 나오게 되죠. 그리고 여기를 확인해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이 사람이 국립연명의료기관의 사전 연명의료의향서를 제출한 사람인지 등록한 사람인지를 알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리고 문제를 풀어보겠습니다. 사전 연명의료의향서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의향서 작성 후에는 처리할 수 없다. 의향서 작성과 동시에 효력이 발생한다. 의향서 작성을 위해서는 보호자의 동의가 필요하다. 연명의료 중단 의향을 명시해도 항암제 투여는 지속한다. 연명의료 정보 처리 시스템을 통해서 의향서 작성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정답을 아시겠습니까? 네, 정답은 5번입니다. 아까 보셨죠?
연명 의료 의향서 정보 처리 시스템을 통해서 이 사람이 이런 의향서 작성을 했는지 여부를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1번은 뭐가 틀렸나요? 작성 후에도 처리할 수 있습니다. 없다 그러니까 틀렸죠. 의향서 작성과 동시에 효력이 발생하는 게 아니라고 그랬죠. 네, 그렇죠. 등록해야만 효력을 발생하게 됩니다. 의향서 작성을 위해서는 보호자 동의가 필요하다 아니요. 19세 이상 또는 말기 환자면 작성할 수 있습니다. 연명 의료 중단 의향서 명시해도 항암제 투여 안 합니다. 그래서 4번, 5번이 되겠습니다. 35번입니다. 대상자가 가족을 위해서 희생하며 살았는데 왜 이런 일이 나한테 생기는 거야? 라는 반응을 보이는 임종 적응 단계는요. 부정, 분노, 수용, 우울, 타협. 그렇죠? 분노죠. 왜 하필이면 나에게 이런 일이 발생했냐. 분노가 일어나는 그런 과정입니다. 네, 여러분 수업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시간에 다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